자, 다음 10번입니다. 제사료위험물인 다이에틸 에터와 에틸알코올의 증기가 4대1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데 이때 하한계를 구하시오. 자, 4대1로 혼합되어 있다는 건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다이에틸 에터가 80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20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혼합기체의 폭발 연소 범위를 구할 때에는 전체를 100으로 두고 값을 구할 때 1번 물질의 하한값과 부피, 2번 물질의 하한값과 부피, 3번 물질의 하한값과 부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한값은 기체가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이 들어갈 수 있고 전체를 100과 나누어 줄 때 나오는 값이 하한계가 됩니다. 만약에 상한계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여기에 다 큰 값을, 높은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다이에틸 에터의 폭발 범위 하한계가 1.91이기 때문에 1.91을 쓰고 80, 그리고 에틸알코올은 4.3을 쓰고 20, 그 다음에 100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2.148을 반올림해서 2.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퍼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혼합기체의 계산을 할 때는 이 식을 통해서 높은 값인지 낮은 값인지 숫자만 바뀌는 거지 그 공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합기체에서는 이 공식을 바꿔서 대입을 할 때 그 분수기호가 2번 들어가는 거니까 위치 헷갈리지 않도록 잘 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그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설치 기준입니다. 저장 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이제는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을종 방화문은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어요. 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에 하면은 갑종 방화문이 떠오르시죠? 자동 폐쇄식에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 이런 작은 콤마라든가 이런 방화문 글자까지는 크게 채점에 포함되진 않겠지만 대신 여기에다가 갑종이라고 쓰면 이제는 틀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갑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갑종 대신에 뭐를 써야 한다? 60분 플러스 60분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30분이 들어간 이유는 을종이라서 30분을 넣은 거예요. 저장 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위험물이 폭발할 경우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유리 중에서도 망입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류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이류위험물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삼류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과 어떤 것까지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물기염금 위험물들이죠. 자, 이거 외에도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 사류가 있습니다. 자, 사류는 물과 반응하진 않지만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표면적이 확대돼서 더 위험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잘 안 섞이고 둥둥 뜨는 사류 위험물의 저장 창고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고요. 위험물의 저장 창고 바닥은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경사지게 해서 최저부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위험물이 스며들까요? 자, 위험물 중에서 액체인 위험물, 그래서 액상인 위험물이 스며드는 재질입니다. 고체와 액체가 있죠, 위험물은. 근데 그 중에서 고체는 스며든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액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액체들이 한쪽에 모이는 설비를 집유설비라고 합니다.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자, 수납장은 불련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을 하고 방해 수납장 및 부조설비, 지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빈칸이 1, 2, 3, 4, 5, 6번까지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채우면 이제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문제라
위험물이라서 만약에 전체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소환난이도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짜리가 있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불 끄기가 어려운 위험물의 양이 많거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의 면적이 넓거나 이런 층고가 높거나 이런 곳이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제조소 등의 액표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고 탱크 옆판까지 상단 높이가 6m 이상이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이고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인 것은 어느 제조소 등인지, 그리고 액표 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바닥에서 탱크 옆판까지 상단 높이가 6m 이상이고 탱크 전용실이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대요. 그런 위험물이 5배 이상 저장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 둘의 차이는 탱크가 들어갑니다. 탱크가 들어가는데 이쪽은 건축물에 들어가는 탱크예요.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입니다. 탱크가 들어가는 저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하 탱크, 안반 탱크, 간이 탱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물에 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걸 옥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라는 것은 보통 옥외 탱크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고 옥내 탱크, 옥외 탱크를 유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다 위험한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송 취급소입니다. 자, 여기 답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송 취급소인데요. 배관이 이제 쭉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에서 불이 붙게 되면 그 배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송 취급소는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금속 나트륨이 용기 속으로 물 18g 유입돼서 전부 반응을 했다. 나트륨 1kg이 전부 반응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지 NA가 H2O와 만나서 NaOH와 H2가 생기는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1이 됩니다. 자, PV는 N분의 WRT를 통해서 분산을 하면 PN분의 WRT가 되고요. PMWRT니까 P는 1atm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 내부 압력이 1atm이라고 나왔으니까 M은 뭐 나트륨으로 해도 되고 물로 해도 되는데 물로 기준을 잡아보면요. H2O는 1 곱하기 2 플러스 16을 하게 돼서 18g/몰이 됩니다. 자, W는 18g, R은 0.082에 여기 나오는 단위들을 써주시면 되겠고 T는 30도씨에서 273을 더했을 때 303K가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1 곱하기 18분의 18, 0.082, 303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부피를 결정하는 것은 기체입니다. 기체. 자, NaOH는 수용액 상태이고 기체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체 압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 들어갔지만 이걸 통해서 수소가 얼만큼 나오는지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소가 얼만큼 나왔는지 구하시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용기 내부의 압력을 구하라는 말을 가지고 수소를 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풀어야 하는 좀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2.423이 나오는데, 자, 원래 2리터 있는 공간 안에다가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기체가 더 발생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서 H2가 계속 생겨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태예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P1V1과 P2V2라고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압력이 1이었고 부피는 2였습니다. 근데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압력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고 부피가
12.423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용기 내부의 압력이 1atm이고 그 안에 공간은 2리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12.423리터가 된 이유는 이 안에 부피가 지금 1atm이기 때문이에요. 1기압일 때 12.423리터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2리터짜리로 용기를 옮기게 된다면 V2가 2리터가 된다면 압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구해지는 기체는 1atm 조건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용기에 들어가기 전 압력, 용기가 바뀌고 난 압력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P2는 2리터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했을 때 6.21atm이 되기 때문에 용기 내부에 일단 1기압의 압력이 있고 이제 6.21이 추가된 것이라서 1atm 플러스 6.21atm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7.21이 답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문제에서 보일의 법칙까지 응용을 해서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이제 생성된 압력까지 고려를 해서 푸는 문제라서 굉장히 화학적인 지식까지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더 스스로 풀어보시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두 물질이 서로 반응했을 때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삼류 위험물 중에서 원자량이 23이다. 원자 번호를 생각했을 때 11번이 23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 번호가 홀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 플러스 1을 했을 때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23인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류 위험물은 분자량이 46이면서 수용성이면서 지정수량이 400리터다. 그러면 1석유류의 수용성이거나 알코올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분자량이 46인 것은 에틸알코올입니다. C2H5OH.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게 46만 보고 에틸알코올인지 뭐 어떤 물질인지 잘 생각이 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1석유류 수용성인 거 4CRP 그리고 알코올 4에 해당하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을 다 분자량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사이아나수소, 아세톤, 피리딘 다 구해봤을 때 분자량이 46인 것은 에틸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반응한 것을 써보면은 Na 플러스 C2H5OH인데 여기에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에탄올이 O와 H 사이에서 갈라지고 NA가 들어가게 됩니다. C2H5ONA라는 거죠. 그리고 H2가 됩니다. 자, 이거를 미정계수법을 했을 때 개수는 2, 2, 2, 1이 나오니까 화학 반응식은 개수가 들어가야 인정이고 개수가 없으면 부분 점수 없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풀이 과정은 채점에 반영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쓰는 것이고 채점은 오로지 이 한 줄로만 하는 겁니다. 이 한 줄에서 작은 숫자가 틀렸다던가 개수가 틀린 것은 절대 부분 점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그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15번입니다. 이송 취급소에서 배관 공사를 할 때 지상 배관의 경로에는 이렇게 파이프 라인이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 해설을 통해서 보면요. 파이프라인의 표지는 1000mm 그리고 500mm의 이런 표지 크기로 해야 하고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의 형태로 250, 250, 25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이 삼각형의 두께, 선의 두께는 20mm이고요. 이송하는 품명, 그리고 이송자명, 긴급 연락처까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아래 내용으로 빈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까지 같이 보면요. 금속재의 판으로 설치할 것, 그리고 바탕은 백색,
으로 하고 문자 및 정삼각형의 모양은 흑색으로 해야 합니다. 대신 이 정삼각형 안에는 황색으로 해야 하고요.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또는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면 되고 둥근 반경은 10mm 그리고 이성품명에는 화학명 또는 통칭명 여기에는 화학명이나 통칭명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